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기업을 여러분은 매일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10% 아니다. 한 30% 이상이 매일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휴가와 경비, 결제 승인 절차가 없대요. 지 맘대로 쓴대요, 돈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랄 기업일 텐데 아마 이 기업을 여러분은 매일 보고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아맞혀 주세요. 이 기업의 이름을 첫째. 이 기업의 CEO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포스트 잡스라고 불립니다. 별명이죠. 그만큼 잡스와 필적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10% 아니다. 한 30% 이상이 매일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빨간색입니다. 로고가. 그 다음, 네 번째, 좀 어려운 거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없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도 없답니다. 휴가와 경비, 결제 승인 절차가 없대요. 지 맘대로 쓴대요, 돈을. 직원이, 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직원이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한답니다. CEO도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규칙 따위는 개나 줘버려. 규칙 따위는 개나 줘버려 하는 이 회사의 이름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맞춰주세요. 어디? 네, 여러분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들어가서 제일 매일매일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Emily in Paris라는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맨날 들어가서 보고, 얼마 전에는 블랙 미러, 정말 이거 다 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한 달에 걸쳐서 죽기 살기 다 봤습니다. 세상에 현재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SNS 혁명이, 디지털 혁명이 미래에 과연 10년 후쯤은 어떻게 될까를 구체적으로 일상을 통해서 그려놨는데, 세상에 정말 뒤통수를 한 100번 얻어맞은 것 같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고, 내가 우리 애들에게, 우리 애들 3명에게 네 꼭 봐야 돼 이거. 너 이거 데뷔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블랙미러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소셜 딜레마라는 걸 추천해줬는데 정말 세상에 디지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 뻔한 서비스 말이야. 그 비디오 빌려주는 거잖아. 찍은 영화들, 이미 개봉된 영화들, 혹은 개봉되지 않았지만 뭔가 드라마, 미국 드라마들, 그러니까 이미 다 서비스가 된 것들을 모은 거예요. 이게 새로 찍은 것도 아니고 모아서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비디오 대여고 DVD 대여를 뭘로 한 거예요?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꿨어요. 이 평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넷플릭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서 아마 구글을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친구는 매우 열광적입니다. 넷플릭스에.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아이디어로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넷플릭스처럼 저도 될 생각은 없고요. 넷플릭스처럼 되지는 못해도 그 한 100분의 1만 따라가도 참 좋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은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조직 문화에 있습니다. 그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느냐 다들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이 넷플릭스의 창업자이자 CEO가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넷플릭스가 아니고 제목은 규칙 없음입니다. No rules. 규칙 없다. 규칙 없는 게 규칙이랍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들어가 봤더니 진짜 규칙이 없는데 규칙이 있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스타트업들 되게 많죠. 뭔가 나만의 1인 기업으로 무엇인가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도 무지 많죠. 기본적으로 굴뚝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산업혁명 시대에서부터 쭉 이어왔던 과거의 오래된 올드 기업 아니고 요즘에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이라면 인재에 관하여, 기업 문화에 관하여, 그리고 이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기본 철학에 대하여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제품이, 모든 서비스가 성장하려면 그 회사의 동력은 따로 있습니다.
고객을 움직이게 하고 더 많은 고객이, 더 많은 회원이 우리 걸 구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내부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책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쓴 책이니까요. 여러분, 작은 기업을 하건 큰 기업을 하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첫 번째 한번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첫 번째, 빠르고 혁신적인 직장은 소위 말하는 비범한 동료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비범한 동료들로 구성해라.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비범한 동료들은 재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남다르며 중요한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 첫 번째 점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다른 원칙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넷플릭스는 되게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없이 내고 그걸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하는 직책에는 보통 수준의 직원 수십 명을 데려올 수 있는 보수로 베스트 플레이어 1명을 데려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직원을 확보할 수 없다. 그렇겠네요. 한 사람에게 월급을 몰아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실력자 1명을 데려와 많은 업무를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보수만큼은 엄청난 수준으로 지급했다. 평범한 수준의 직원들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모된다. 하지만 조직의 군사를 빼고 규모를 작게 유지하면 관리할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쉬워진다. 재능이 탁월한 사람으로만 팀을 채우면 매니저나 직원 모두 일을 잘하게 되어서 회사 전체의 능률이 치솟고 혁신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운영될 때 조직의 혁신을 감당하면서 그 속도도 감당하고 그 혁신적 아이디어도 감당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해내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인재를 이렇게 뽑아간다는군요. 넷플릭스는 인재, 그러니까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정말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은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오는 거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혁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재를 뽑았다면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그 똑똑한 인재들 데려다가 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휴가는 이만큼 가지시고요. 자, 쓸 수 있는 돈의 양은 이만큼입니다. 예산 편성하려면 니에 가서 다 결제 맡으시고요. 그럼 어때요? 똑똑한 인재 괜히 왜 뽑냐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규칙이 없습니다. 휴가도 없고요. 휴가가 없다는 게 아니라 휴가에 대한 규칙이 없고요. 출퇴근 시간도 규칙이 없고요. 써야 되는 돈도 규칙이 없습니다. 너한테 다 맡길게. 너 믿고 뽑았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원에게 휴가를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하면 하늘이 무너질 줄 알았다. CEO의 고백이네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우리는 성과를 많이 내는 직원들이 스스로 생활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런 통제가 오히려 모두를 더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재 밀도가 높았기에 우리 직원들은 이미 양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다. 솔직한 문화가 정착되었기에 누군가가 제도를 역이용하거나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기라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를 지적해 상황을 바로 잡았다. 그와 동시에 아주 중요한 현상이 발견됐다.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한층 높아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다. 냉장고에 우유가 상했다는 것을 알면 얼른 버리는 등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런 특징이 보였다. 직원들에게 자유를 주면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게 되어 더욱더 책임있게 행동하게 된다. 나와 패티가 함께 자유와 책임, 즉 FNR이라는 말을 만든 것도 그때였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사실 하나를 가지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자유는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책임의 대립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는 책임을 향해 가는 통로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없앨 수 있는 규정이 더 없는지 찾아봤다. 여러분, 매일 없앨 수 있는 규정 뭐 없나 맨날 찾아봤대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것이 출장과 경비에 대한 규정조차 없애버렸다. 정말.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끊임없이 회사 내에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 이해에 신경 쓰게 하는 모든 규칙들을 없애버렸답니다. CEO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 규칙을 없애는 것.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규칙을 없애서 자유를 주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 야, 이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답니다. 우리 생각에 한 20년 걸릴 것 같죠? 아니요. 이게 거의 다 5년에서 10년 내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여기 이 저만의 제가 쓰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넷플릭스 이 규칙 없음을 읽으면서 저는 뭐 했냐면 뭐랄까요, 반성문을 썼어요. 우리 회사는 규칙 너무 많아. 우리 회사는 내가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손을 대. 우리 회사는 없앨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저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을 갖고 없앨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없애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야 똑똑한 직원들이, 그러니까 김미경보다 훨씬 똑똑한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자기만의 어떤 자유 속에서 자기만의 책임을 가지고 이 회사를 키워나간다면 얼마나 멋있는 회사가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내 머릿속에서 규칙을 다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김미경 이하인 회사가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 이거 집안에도 인용해도 돼. 어머, 애들을 이렇게 막 규칙으로 관리하면 딱 자기보다 못한 애가 나오겠네. 그 집안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도 꼭 저보다 못한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보다 괜찮은 애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자유가 있어야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키워나가는 게 없다면 그 아이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아시죠? 너무 똑똑하고 디테일 챙기고 맨날 규칙적이갖고 나를 따르라 하는 집안에는요, 꼭 엄마 아버지보다 못한 애가 생겨요. 엄마 아버지를 넘어서려면 규칙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책이 꼭 경영자뿐만이 아니라 한 집안을 경영하는 부모가 어떻게 내 아이를 집안에서 인재로 길러내야 될지를 생각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는 굳이 정말 우리 생각해보세요.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거 부모들 읽으라고 썼겠어요? 그거 아니지만 내가 부모라면 그냥 내가 사장 입장이 아니고 오직 부모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저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꺼내고 적용할 수 있었겠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는 혁신이다. 늘 말씀드렸어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대면 시장에서 비대면 시장으로 아주 빠르게 혁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들은 혁신이 일상이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혁신해야 되지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미 그걸 오랜 시간에 걸쳐 정말 엄청난 혁신을 이룬 바로 이 넷플릭스 CEO가 쓴 책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기업을 혁신해 나가고 큰 성과를 이루시는데 그 기초 틀을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MKTV와 NKYU 50명이 넘는 직원과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제가 고민이 많겠어요. 이렇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고민이 많은데 언제까지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김미경의 힘만으로 우리 회사는 성장할 수 없고요.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자유와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본부장, 실장급 다 변해야 되죠. 근데 제일 먼저 변할 건 저 자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정말 가슴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 역시도 이 넷플릭스의 문화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도 컨텐츠 사업자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 읽으면서 느낀 건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많은 규칙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인재가 될까? 아니겠구나. 어쩌면 우리가 누르고 있어서 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아이들 교육에 대한 반성까지도 동시하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회사 CEO가 직접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귀한 책이 나와서 그래서 아마 20대, 30대, 40대 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 좀 한다 하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미리 사서 읽은 책이 바로 이 규칙 없음이라는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북 액션 가겠습니다. 열정대학생, NKYU 열정대학생 분들은요, 이 책을 쭉 다 읽으시고요. 이 자유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조직 문화를 만든
넷플릭스에 이 비법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책을 읽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화하라건, 솔직한 문화를 강화하라건, 통제를 더 많이 제거하라, 뭐 이렇게 인재 밀도를 극대화하라, 뭐 이렇게 뭐뭐 해라 하는 것들이 한 7가지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제일 드는, 내가 만약에 그 회사를 경영한다면 나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3가지를 할 거야. 혹시 회사를 경영하지 않더라도 난 집안에서 이 문화를 적용할 때 이 3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 거야 하는 3가지를 택하세요. 이 책의 목차를 보시고 책을 보시고 3가지를 택하신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여러분 결심을 한 개의 항목당 여러분이 한 3줄이나 5줄 정도로 여러분의 결심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우리 또 구독자, MKTV 구독자 여러분께 선물로 10권을 드릴 거거든요. 이 책이 비싸요. 25,000원이나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면 딴 책 2권 받은 것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10분께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는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밀, 규칙이 없대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제 영상을 잘 보면 답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어떤 규칙이 없을까? 그 없는 규칙 3가지를 여러분 댓글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10분을 뽑아서 이 책 무려 25,000원짜리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카카오 풀친에서 여러분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없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바꿀 수 없는 과거 역사책은 너무 잘 읽어요.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어. 이게 아니래더라. 바꿀 수 있는 미래책은 아무도 안 읽어. 그죠?